안녕하세요. IFBB 프로 박정수입니다. 네, 닉네임은 코리안 타이거요. 팔 운동에 있어서 가장 이제 팁을 드리자면, 이제 근육이 작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근육이 작은 운동들은 집중력이 떨어져 버리면 자극을 못 받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통제를 하셔야 돼요. 운동할 때 제어를 하셔서 펌핑감을 많이 좀 느낄 수 있게끔 하셔야지 팔 운동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무게를 하게 되면 펌핑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관절도 아프기 때문에 저중량으로 해서 횟수를 한 15개, 20개씩 하시는 게, 아무래도 횟수를 많이 하면 펌핑감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펌핑감을 찾고 본인의 자극점을 찾고 나중에 중량을 서서히 올리면, 그 무게가 적응이 되면 그때도 펌핑감이 이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중량으로서 차곡차곡 근육을 쌓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팔은 뭐가 재미냐면 펌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재밌어요. 작은 근육인데 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펌핑감이 되게 좋아요. 슈퍼세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2두, 3두를 같이 펌핑을 해버리면 운동이 재밌어요. 네, 자극도 잘 받고. 대부분 일반 선수들은 다 슈퍼세트를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초보자는 정확하게 자세 잡아서 횟수 위주로 하셔야지 본인이 원하는 그런 펌핑감이나 자극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무게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면 절대로 펌핑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루틴을 딸 때, 가령 뭐 이제 지금 팔 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팔은 장두, 단두, 그 다음에 상완근을 다 자극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종목을 다 넣고, 삼두도 마찬가지로 케이블 다운은 분리 운동이잖아요. 근데 분리 운동인데 이게 이제 외축으로 틀어주면 외축도가 되는 거고, 안쪽으로 전부 집어넣으면 이제 내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를 다양하면서 다 자극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라잉 익스텐션은 말 그대로 장도 쪽이고, 스탠딩 익스텐션은 이제 단도 쪽을 많이 자극하니까, 그렇게 해서 장도, 단도, 상완근, 그거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한 종목씩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삼두 박근은 프레스 다운, 그 다음에 라잉 익스텐션, 스탠딩 익스텐션. 그러면 삼두를 다 자극을 시킬 수 있어서 해당 부위에 하나씩 집어 넣는 거예요. 초보자 같은 경우는 딱 3가지만 하시면 돼요. 바벨 컬, 그 다음에 프리처스 컬, 해머 컬. 그 딱 3가지만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초보자는 좀 기본적인 운동을 몸에 배고 숙달이 되고 마스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죠. 초보자는 무조건 뺏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기본적인 운동에서 숙달이 돼야 돼요. 내 몸에 숙달이 돼야지 내가 이 컨트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큰 부위하고 작은 부위 하기에는 너무 이제 체력적으로도 안 되고,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운동 효과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부위 한 부위씩 초보자들은 집중을 해서 하시는 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이죠. 무게는 이제 당연히 뭐 근력하고 근육량이 늘면 이제 늘려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자꾸 몸을 쓰고 치팅을 쓰고 요행을 바라면 이게 몸에 한계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한 자세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점점 어쨌든 근육은 근비대해지고 근력은 점점 는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차곡차곡 피라미드식으로 이 무게를 올리게 되면 몸에 이제 적응이 되죠. 그래서 내가 이두를 쓸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는 거지 한 번에 이 이두근의 힘이 오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두만 해서 힘이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등 운동할 때도 이제 이두가 많이 쓰이잖아요. 이두는 등 운동을 하면서 이두근의 이제 근력이 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삼두 박근은 가슴 운동할 때 어깨나 밀 때 삼두도 개입이 돼요. 그래서 굳이 팔 운동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등 운동이나 가슴 운동이나 이런 거를 큰 부위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면 자동으로 근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팔을 해서 순순히 근력을 넣는다는 거는 좀 힘들어요. 뭐든지 큰 부위가 바탕이 돼서 기본이 돼야지 작은 부위들도 힘이 들거든요. 초반에 혈류를 통해서 펌핑감을 느끼면서 하실 경우에는 이제 초반에 하시는 거고, 거의 대부분 마무리 운동을 많이 하죠. 이제 마무리에는 이제 지쳤기 때문에 뭔가 수축을 요하는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팔 굽혀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슴 운동을 하면 삼두박근이 개입이 돼요. 그래서 가슴 운동하면 삼두도 발달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팔만 해서 이 팔 근육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큰 부위 운동을 통해서 팔을 성장시키는 거죠.
근데 여자분들은 팔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거든요. 예, 뭐 근비대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곡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바벨컬, 그 다음에 해머컬, 예, 그리고 삼두는 케이블 다운, 그 다음에 덤벨 오버헤드 익스텐션, 예, 그런 거 괜찮아요. 아니면 킥백, 가장 킥백을 많이 하시거든요, 여자분들이. 근데 킥백을 하는 이유는 장도 쪽에 자극을 덜 받아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킥백을 해주면 아무래도 좀 자극점이 좀 잘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분들은 케이블 다운이나 킥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 운동에서 주의사항은 이 손목을 과도하게 꺾거나 이제 특히 삼두 운동할 때 궤적이 벗어나면 잘못하면 이제 삼두 이제 인대가 다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팔 운동은 팔 근육이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많이 유해요. 그래서 좀 적당한 무게로 좀 집중 있게 하는 게 제일 이제 좋은 방법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헤비급이다 보니까 이제 무게를 아파도 어느 정도 치긴 치는데 여러분들도 좀 아프시면 가동 범위를 좀 짧게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해야지 정석이지만 이제 본인에 맞게끔 부상 범위가 있으면 짧게 해서 이제 아프기 전까지만 궤적을 만들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제 큰 부위는 가능해요. 근데 작은 부위는 근육이 작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궤적이 벗어나면 자극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제 치팅을 많이 쓰게 돼요. 중량을 많이 친다고 내가 컨트롤도 못하고 치팅을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부상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중량으로 좀 이제 집중 있게 하시는 게 좋고 이완시에 버티면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제 뭐 무게가 올라가 버리면 빨라지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면 이두근 쪽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로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덤벨 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제 수축 지점에서 살짝 틀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수축이 더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패러럴 그립으로 하는 거는 해머컬이에요. 이제 상완근을 발달시키는 거거든요. 이제 상완근은 이제 팔의 두께를 관장하고, 이제 덤벨 컬은 봉우리, 바벨컬 하면 단두, 이제 프리처스컬 하면 장두가 이제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팔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프리처스컬을 많이 좀 중요시 하거든요. 프리처스컬 같은 경우는 이두에 봉우리를 세우는 게 이제 가장 적합한 운동이기 때문에 프리처스컬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하죠. 처음에 삼두 운동은 이제 케이블 다운을 하시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삼두는 확실히 근육을 좀 풀고 가야 되거든요. 관절을 풀고 가야지, 안 그러면 부상을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삼두 같은 경우는 좀 궤적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꿈치나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게 케이블 다운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라인 익스텐션, 라인 익스텐션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탠딩 익스텐션. 그렇게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삼두 같은 경우는 이제 궤적이 너무 벗어나 버리면 팔꿈치로 많이 밀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팔꿈치가 벌어질수록 관절에 개입이 많아져요. 그래서 팔꿈치를 최대한 좀 몸에 붙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지 근육을 쓰임이 많아지는데, 점점 벌어져 버리면 관절 쓰임이 많아져서 오히려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붙여가지고 근육의 쓰임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딥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딥은 내가 무게를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내 몸을 체중을 실어서 하기 때문에. 아니면 벤치프레스에서 좁게 잡고 미는 동작을 해주시면 그것도 무게를 많이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에서 우리가 중량을 많이 치는 건 괜찮아요. 어느 정도 안전하니까 내 몸을 실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라인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무게를 많이 치다 보면 팔꿈치에 개입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조금 이제 팔꿈치가 나중에는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정교한 운동들은 조금 저중량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무게를 너무 많이 쳐버리면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건 좀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치팅을 하는 건 괜찮아요. 혼자 뭐 옆에 보조자가 없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완시에 내가 통제를 해야 돼. 이걸 제어를 해야지 저항을 잘 받을 수가 있는데, 치팅을 하고 나서 내릴 때 그냥 힘을 빼면서 긴장이 풀린 상태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그 운동이 아니고 그냥 수축만 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올려가지고 수축을 해서 이완을 시켜야 되는데, 이완 시에 너무 빨리 내려버리고 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이완 시에 운동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치팅을 써도 돼요. 마지막에 그것도 한 3, 4개 정도는 하시면 괜찮은데, 그 대신에 내릴 때 통제를 하면서 내리시면 그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무겁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디센딩 세트로 그 반의 무게를 하셔서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버티면서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죠. 계속 커지는 건 아니에요. 근비대가 계속 커지는 건 아닌데 저는 약한 부위는 잘 먹고 잘 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약점이 있으면 그 부위에 대해서 집중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부위는 그렇게 집중을 안 해도 어느 정도 운동이 되고 펌핑감도 느끼고 자극점을 잘 찾거든요. 근데 안 좋은 부위는 자극점 되게 찾기가 힘들어요. 왜 재미도 없고. 근데 팔이 약하다면 다른 거 절대 묶으면 안 돼요. 팔만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음식도 잘 드시고 그날은 휴식을 잘 취해줘야 돼요. 저는 약한 부위는 항상 그렇게 예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어떻게 집중을 하고 일주일에 한 부위가 한 번이 아니라 2번의 사이클을 집어넣죠. 어쨌든 근육을 자주 찢어야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너무 오버트레이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음식으로 인해서 영양소도 충분히 섭취를 하고 휴식을 취해서 그 해당 부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뭐 덤벨 컬하고 케이블 다운을 하는 이유는 프리처스 컬을 먼저 해버리면 반도에 이제 힘이 덜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덤벨 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리처스 컬을 하고 해머 컬을 하는 이제 순서로 이렇게 가거든요. 삼도도 마찬가지고 팔꿈치에 이제 이완을 시켜주기 위해서 케이블 다운을 먼저 하고 라인 이스텐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디 이스텐션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덤벨 오버헤드 이스텐션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바뀌기도 해요. 팔 운동 하면서. 컨센트 네이션 컬은 제가 아까 덤벨 컬하고 같이 컴파운드 세트로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두의 봉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묶어서 컴파운드를 진행하는 거고. 초보자 같은 경우는 바벨 컬이 이제 바벨 컬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바벨 종류가 이제 무게를 많이 칠 수가 있고 그걸로 해서 이제 근매스를 이제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 컬하고 케이블 다운은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 라인 텐션이 어려우면 딥을 하셔도 돼요. 딥스도 가슴 운동할 때 딥을 하면 가슴이 되는 거고 3도를 하면 이제 3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라인 텐션이 어려우면 딥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탠딩 리텐션 그것도 만약에 어려우면 이제 덤벨 오버헤드 리텐션을 하시는 게 낫죠. 그래서 조합은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해머컬을 먼저 해버리면 다른 운동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해머컬은 마지막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니스컬이라고 해서 이 전환하고 상완근을 같이 이어주는 니스컬도 기본적으로 좀 초보자 때 해주셔야지 나중에 고급자로 갈수록 그 운동이 좀 쉬워지는 거죠. 전완근을 하는 이유는 이제 팔에 이두박근, 삼두박근에 비해서 전완근이 약한 것도 있고 아무래도 손목에 힘이 떨어지면 당기질 못해요.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전완근을 이두 끝날 때 꼭 넣거든요. 전완이 약해버리면 이 손목 그립이 풀려버려요. 그래서 전완근은 여러분들이 이 초보자 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전완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대부분 귀찮아서 전완근을 안 하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전완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등을 할 때도 이 그립을 잡기 위해서, 쉽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해서 전완근 발달이 돼야지 등 운동도 근력을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전완근이 꼭 이 전완근 운동만 해서 전완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립을 잡거나 당길 때나 밀 때 전완근이 다 이제 개입을 하거든요, 전완근도. 근데 다만 전완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팔에 비해 이 이두박근, 삼두박근에 비해서 전완근이 약하다 싶으면 전완근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숙달이 돼야 돼요. 숙달이 되고 본인이 하나를 집중해서 하게 되면 본인이 자극점을 잘 찾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씩 마스터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실 때는 본인이 루틴도 짤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슈퍼세트도 할 그런 근력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계속 주마다 바뀌어버리면 헷갈리고 이게 숙달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다 궤적이 다르고 팔꿈치의 각도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하셔가지고 내가 자극점이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이 2두의 쓰임이나 3두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자꾸 써야지 몸에서 익숙해지거든요.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 운동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간단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거죠. 이제 운동 오래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관절을 많이 쓰게 해서 아프거든요. 그래서 부상 범위가 있으면 그 부상 범위 내에서 운동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궤적을 벗어나면, 각도를 벗어나면 아파서 운동을 못 하거든요. 가벼울 때는 풀 동작으로 웬만하면 하죠. 완전 동작이 돼야지 그래도 자극점이 좀 커지니까 그렇게 하는 편이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호대를 많이 차긴 차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안 아프신데 보호대를 찰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보호대를 오래 차게 되면 더 근육이 약해져요.
왜냐면 이제 이 압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쓰임이 적어지거든요, 근육에. 그래서 거기에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아프시면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좀 아프다 싶으면 그때부터 이제 보호대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리고 하기 전에 아프면 이제 발열제 같은 거 발라서 좀 근육을 이완시켜 준 다음에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이완을 많이 하셔야 돼요. 프로 보디빌더들 유튜브 보고 다들 짧게 하시는데 절대 짧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길게 해서 근육을 많이 좀 찢어줘야지 근육이 그만큼 성장을 하거든요. 너무 짧게 하는 것보다 수축보다는 좀 이완에 신경을 쓰시면 아무래도 근육이 이제 근비대가 좀 일어나서 근육의 사이즈를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